자,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죠. 광주의 공사 현장에서 무너졌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설사들이 얼마나 남겨먹느냐. 그러니까 뭐 공기 단축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기 단축도 마찬가지고 자재를 허접한 걸 쓴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죠. 광주에서만 벌써 2건이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집값 떨어질까봐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이름에 빼고 있다. 눈 공원을 빼고 있다.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수준을 신뢰할 수 없고, 자, 신뢰할 수 없고인데 이미 들어가 있는 단지들은 문제 없는 게 맞는 거죠. 거기는 거기도 내가 살던 데지. 그런데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빼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름 가지고 가치가 결정되는 게 말이 되냐. 자, 반대로 넣자. 방화동에 마곡을 넣어달래요. 방화동이 물론 마곡과 가깝긴 하지만 마곡이랑은 엄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신월동에서 목동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곡 방화동보다 목동 신월동이 차이가 더 크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전에 뭐 소득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강서구가 양천구보다 적게 나오더라. 신월동 이런 데 가보면 강서구 살기 엄청 좋은데 이런 생각 드는데 양천구는 뭐가 다 먹여 살렸다? 목동이. 근데 양천구의 목동은 목동이 아니에요. 목동 신시가지. 여기가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목동이고, 신시가지랑 떨어진 목동은 다시 목동 취급 못 받고, 반대로 신시가지에 들어가 있으면 신정동도 목동급 취급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 해당 지역 가보시면. 그런데 신월동에 있는데 신정뉴타운이고 목동을 넣으려고 한다. 집값 올리려고 가지가지 하고 있죠. 그냥 삽시다. 이거 얼마나 사이다예요. 집값 올라서 뭐가 좋아요. 실거주들은. 수십 년 뒤에 할 때 생각해서 그때 뭐 재건축하고 그때 만약에 목동 규모가 커져가지고 거기까지 번져 간다면은 붙여도 상관없겠죠. 마곡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여기만 그래요? 저기 동탄 아닌데 동탄 이름 붙은 데 많죠. 그런데 보면은 넘쳐난다. 마포 DMC 아닌데 DMC 붙은 거 한두 군데예요. 덕은지구 다 DMC 붙어서 나오더만. 집값 가지고 진짜 미쳐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출신 지역도 속이고 있다. 하버드 학원 나와놓고서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하는 거랑 같다. 학력 위조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면서 왜 본인들은 거주지 위조하고 있냐. 돈 벌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저가란 말이 나왔습니다. 신저가 뭐예요? 새롭게 신고된 저가라는 거죠. 신고가에 반대되는 말이죠. 신저가가 신고가를 능가했다. 자, 강남 계속 오른대요. 강남의 핵심은 강남하고 서초죠. 근데 신저가 비율이 11.1%인데 서초 보세요. 21.7%나 신저가 하락권의 비율이 나왔더라. 그런데 강남 쪽은 맨날 신고가 찍는데요. 근데 막상 신저가 찍고 있죠. 그러니까 신고가 찍는다고 한 사람들한테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다 라는 말을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저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가라고 하면은 저가 이것들아 하시면 돼요. 서초가 금천 다음으로 많은데, 즉 지금 하락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여기 의뢰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 단지를 다 찍어서 봤을 때 이때 신고가 안 된 단지들이 많죠. 꽤 11월 12월 거래가 더럽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래가 없는 단지는 그때 대비 하락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하락거래 비중 보면은 이제는 50% 넘어가고 있죠. 서초구, 성동구, 서초구는 강남 3구죠. 그 다음에 성동구는 마용성이죠. 이런 데도 떨어지고 있는데 맨날 금강구, 노도강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양극화된다. 이럴 때는 또 얘가 강남이 아니죠. 강북이죠. 강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막 상권은 강남 상권 잘 살아납니다 하면서 예시로 든 게 성수동 상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분 드디어 말 바꾸셨습니다. 심교수형님. 이제 님 붙여드릴게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하겠으나 하반기 접어들면서 안정되거나 하락. 일단 이미 하락 중이죠. 지금 이미 하락세로 바뀌었는데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여태까지 뭐만 하면 상승이고 뭐만 하면 공급 부족이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반기에 뭐 때문에 자꾸 오른다고 그래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그러면서 뭐 임대차법이 통과된 후 전세값이 15% 이상 올랐고 또 15% 오른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자, 다른 사람들이랑 굉장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폭등할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1000가구에서 50가구 거래됐는데 청구권으로 5가구로 줄어들었다. 근데 내년에 거래 매물, 자, 이 이야기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만료되는 수요들로 인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만료되는 거래 매물로 인해서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 자, 이제 슬슬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저런 이야기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가 이미 떨어지고 있죠. 많은 지역에서 전세가 하락 거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걸 바꾸고 있죠. 뭐래도 오른다 해서 이제는
위험하다. 그러면서 수요만 이야기해서 오른다고 하는 거에서 갑자기 매물 이야기까지 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로 바꾸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구라치는 인간들은 저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상이 떨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저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계약갱신 청구 이후 전세가 오른다는 여론이 저렇게 나올 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에도 계속 나왔는데 작년 말엔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떨어지니까 저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전세가 지금 경기도 127주 만에 하락으로 바뀌었죠. 하락 전선 확대되고 있죠. 경기 전세가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서울도 급전세 늘고 하락거래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단지들이 떨어졌냐? 마포의 대장주인 마레프, 그 다음에 강남의 대장주인 음마, 그 다음에 양천구의 대장주인 목동 신시가지, 그 다음에 송파구 대장주인 잠실 웰스, 잠실 리센츠, 이런 데들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1억 7천, 4억 7천, 2, 3. 근데 송파 가서 보면은 여태까지 금리 떨어지면서 집값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던 시기에는 뭐 하락거래 하나 뜨면은 해당 중개에서 인터뷰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요거는 특수거래일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거는 특수거래인지 의심도 안 하면서 떨어지는 건 특수거래다.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물어보면은 급매 아니면 안 나간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전세시장도 얼어붙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릴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정도 가격 떨어졌으면은 지금 임대차법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 8월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9월부터죠. 내년 9월에는 임대차법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심지어는 이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2억 전세가 이자 83만원이고 같은 단지의 월세는 78만원이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 초일기. 그래서 보증금 2억 전세집 대비 같은 단지 월세는 78만원이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이자 부담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 부담이 월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거는 집주인의 의도로 월세를 돌리기 위해서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부담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전세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월세보다 더 비싼데 거기다가 전세는 보증금 위험도 크죠. 깡통 전세 이런 말이 왜 나오는데,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타 주택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으로도 월세 보증금은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위험한데 전세 사는 게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것보다 비싸다. 그럼 전세 살 이유가 없죠. 전세 수요가 줄어들 상황이다. 그 전에 전세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도그나 카우나 전세 들어간 거죠. 사실상 전세 여력이 안 되는데 다 빚으로 전세 들어간 거, 그거 나중에 잘못되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종부세 시원하게 납부하고 세입자와 고통 공유했습니다. 전세 가격 떨어진다는데 급전세인데 이거 11월 기사예요? 근데 지금 1월이죠? 고통 공유세요? 누구한테 넘겨요? 전월세, 정가. 근데 일단 전세는 안 되고 있다는 거 보이고 있죠? 그럼 월세는 전가되느냐? 월세도 전가 안 되고 있다. 심지어는 종부세 감당 충분히 가능하다, 세입자한테 공유하겠다라고 하더니 안 돼서 분납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서 뭐라 그래요? 국토부에 공시지가 좀 낮춰주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급격한 시세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연동되는 세제 부담이 커졌으면은 급격한 시세 하락을 나타내야지 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공시가격을 쓰냐. 공시가격이 60%대이고 공정가액 비율도 지금 이제 한 90%까지 올라왔지만 80%였죠. 이거 곱하고 저거 곱하고 하면은 원 시세의 한 반 정도밖에 세금을 안 걷고 있는데 뭐가 비싸다고 징징대냐. 그건 시세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당연히 시세의 수익률 그리고 이자 반영도 돼야 되지만 세금도 원래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세금 생각 안 하고 가격 쭉쭉 올려놓고서 이제 와서 세금 가지고 찡찡대면 어쩌자는 거냐.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공시가격 절대 낮추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은 현실화를 된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시세대로 한대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구입한 시세대로 한대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추는 게 좋아요. 나는 가만히 실거주 하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는 거, 1주택 같은 경우 그거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시세대로 보유세를 받자.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세보다 많이 깎아주고 있는 공시가격 제도부터 철폐하고 그 다음에 받자. 그러면은 아마도 공시가격 100% 되고 철폐될 때쯤에는 이미 가격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시세대로 사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가격 낮춰놓고 그때부터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세 낮추재요. 거래세 낮추는 거, 외국은 거래세가 낮은데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너무 비싸다. 거래세가 우리나라는 비싸야 되는 이유는 전세제도 때문이에요. 외국은 많은 돈을 마련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적은 돈 가지고 남의 돈 껴가지고 마구 샀다 팔았다 장난질 치고 있으니까
아니면 전세 제도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전가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끝까지 물리도록 그 사람들 자산을 뭐 은닉을 하든 숨기든 끝까지 추징하도록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래세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높아야만 한다. 그냥 외국이랑 단순 비교하는 게 뭣도 모르는 생각들이에요. 지금 근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소리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표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약권, 갱신권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전월세 뭐 가격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어때요? 전세 70% 행사했고 뭐 월세 53.8% 했다고 하는데 어때요? 평균 월세가 66만원에서 뭐 86만원으로 30.3%. 어디서 뭘로 분석한 건데. 그리고 비교 대상도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거 보면은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21년 7월에 통계가 개편이 됐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나중에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전세 가격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에요. 기존 통계에 비해서. 그러니까 통계가 바뀌어서 전세 가격이 확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확 올라간 걸 가지고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물론 단지별로 올라간 곳은 있겠죠.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전 통계랑 막 비교해가면서 하는 건 미친 짓이다. 왜? 78%가 임대료 5% 이내로 인생각되는데 어떻게 20% 30%가 올라가냐? 아, 계약갱신 청구권 아니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67.8%인데 요거보다 11% 이상 높은 거래가 임대료 5% 이내로 인상을 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뭐 해가지고 해요? 막상 단지별로 찍어보면은 폭등한 거래들 몇 개 찍히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폭등한 거래들 이상하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부터 올라간 거고, 지금 금리 인상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올라가다가 슬그머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약을 파냐. 근데 그놈의 8월 전세 대란 8월부터 대란 불어 9월부터라고 그랬죠. 아니 이거를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냐. 7월 31일 날 임대차법이 시행됐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도입과 함께 동시에 끝나요? 7월 31일 날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왔으면은 갑자기 집주인한테 8월 1일에 계약 만료인데 당신이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나 임대차법으로 갱신 청구해도 된다니까 8월 1일부터 재계약하겠습니다. 돼요? 법도 모르는 것들아. 법알 못들아. 그리고 9월부터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갱신 만료 후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세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세가 그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시세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급전세가 나오고 있고 구라질만 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기준금리 또 인상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전세가격 하락을 나타내죠. 자, 전세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냐? 20년 5월부터 20년 5월부터 폭등이에요. 20년 8월부터 폭등이 아니라. 그래서 6월에는 617 때문에 올랐다 그러고 7월에는 710 때문에 올랐다 그러고 8월부터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올랐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 떨어지고 있는 건데 왜 금리와 전세 이야기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 사는 거랑 1000에 뭐 50 산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8천만 원 받고 뭐 신용대출 1000만 원 받아도 월 이자가 한 30만 원 나오면은 이게 더 나은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막 55만 원 60만 원 나오게 생기니까 전세 수요가 사라지고 다시 월세로 돌아가니까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의 월세화요? 그 전에 월세의 전세화가 돼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다. 그게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결론, 집값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 전세가 오를 거니까요. 가정이죠. 가정이 잘못되면은 결론은 그냥 무조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정이 잘못됐죠.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이름 장난질 치고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시장이다. 이 왜곡된 시장이 끝나지 않도록 갖은 안달을 하고 있으나 시장은 굉장히 하락으로 반응되고 있다.